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요즘 보험을 가입할 때 실속형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도 저렴한 데다가 은행 적금보다도 유리한 이율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요즘 같은 저금리에 뜨고 있는 무해지 종신보험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강의 통해서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자녀보험 30세 만기 그리고 100세 만기를 두고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노후 대비까지 확실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통해서 전화,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우선 02-3153-2662번 전화 주시고 보험 궁금증 해결해 가시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종신보험, 너무 비싼 보험으로만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저렴한 종신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망보장은 물론이고 수익까지 챙겨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동원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무해지 상품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종신보험도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을 이제 출시를 한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요. 이걸 갖고 종신보험 기능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좀 알아볼 거는 저축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순차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무해지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료 이제 납입 기간 있죠. 뭐 보통은 뭐 10년 납, 뭐 15년 납, 뭐 20년 납, 뭐 기간 중에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는 종신보험이다. 요거는 이제 무해지 보험들 뭐 요즘 많이들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납입 기간 중에 보험료를 없애면서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한 20%에서 30% 정도 보험료를 저렴하게끔, 뭐 보통은 종신보험은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무해지 종신보험이 나오면서 보험료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끔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 납입 기간은 정하실 수 있겠죠. 납입 완료 뭐 10년 또는 뭐 15년, 20년 후에는 해지 환급 금액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저축 관련해서 좀 안내를 좀 뭐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신의 주기약은 이제 확정이율입니다. 확정이율이 보통 뭐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2.5%에서 뭐 2.75, 뭐 3%까지 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금리로 이제 보통은 이제 보험회사의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죠. 변동금리. 지금 뭐 시장 이율에 따라서 금리를 뭐 2%를 주겠습니다. 3%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최저 보증이율로 떨어지면 뭐 1% 미만의 회사들도 있고요. 보통 한 1%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종신보험의 주계약은 확정이율로 변동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해지 종신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사망보장뿐만 아니라 저축 관련해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플랜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플랜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자녀 양육 시기죠. 뭐 자녀가 뭐 미취학 아동이다, 초등학생이다라고 하는 이제 30, 40대 가장, 뭐 저도 지금 40대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종신보험 또는 뭐 정기보험, 이제 사망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대상이 되실 것 같고요. 저축을 하실 때
보통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진다라고 하면 보통 뭐 단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쪽이 좀 유리하다, 중장기로 갈 때는 보험회사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좀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뭐 5년 이상, 뭐 10년 이상 장기적인 저축으로 이제 확정 금리를 이제 10년 이상 비과세를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보통 여기 또 10년 이상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장기 저축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준비를 하실 때 자녀들 같은 경우 보통 뭐 아시는 분들이나 저 친구들 보면 자녀가 나중에 대학교로 뭐 20살을 갔을 때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뭐 50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 이상, 또 물론 더 비싼 데도 있겠지만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뭐 자녀 결혼 자금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뭐 자녀뿐만 아니라 나의 노후 자금이죠.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하실 때는 뭐 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준비하실 때도 이런 확정금리 상품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좀 안정적인 준비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간단하게 좀 도표를 마련했는데요. 이제 일반 은행에 저축하고 이제 무해지 종신을 이제 적금 관련해서 이제 이율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 되게 심플하죠. 뭐 매월 금액은 이제 은행하고 보험회사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15만 원씩 저축을 하시는 플랜이고요. 이제 납입 기간은 뭐 10년이죠. 10년 후. 그래서 15만 원을 10년 납입하면 원금이 1,800만 원. 뭐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겠죠. 1,800만 원. 이자. 뭐 이게 이제 단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자 뭐 연 2% 단위죠. 은행에서는 다 단위로 계산을 하면 뭐 1년에 이자가 뭐 36,000원. 그래서 10년이면 36만 원. 뭐 요즘은 은행이 워낙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이자는 뭐 크게 바라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기껏 해봐야 1,800만 원에 36만 원 이자가 붙는다. 근데 보험회사는 지금 연 2.5%를 복리로 계산해드리면 이자가 얼마가 붙느냐. 그럼 10년 납입이 완료가 됐을 때 이자만 원금은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이자만 300만 원. 그러면 은행에 저축을 했을 때 똑같이 저축을 했을 때 내가 이자로 가져갈 수 있는 게 36만 원, 보험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3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 뭐 9배 정도 차이가 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유지한다, 뭐 본다라고 하면 은행보다는 보험회사의 상품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혹시라도 이제 사망보험금, 뭐 당연히 은행은 없겠죠. 은행은 없고 이제 뭐 이거를 뭐 저축이나 적금을 해지하시면 이제 원금은 보증을 해드리게 되어 있고요. 근데 보험회사는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 시 유족들한테 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별도로 또 5천만 원을 또 지급을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하시는, 뭐 그렇다고 무조건 이 보험이 좋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을 플랜을 세우고 보통 뭐 인생을 뭐 1년, 2년 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00세 시대를 준비를 하실 때 짧게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자금을 이제 단기 자금, 뭐 중기 자금, 그다음에 장기 이런 식으로 좀 플랜을 나누셔서 분산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 보험이 이 종신보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15만 원이 아니라 뭐 100만 원짜리를 할 거야. 뭐 200만 원짜리를 할 거야. 이거는 당연히 좋은 방법이 아니시고요. 혹시라도 보험회사는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나누셔서 나는 여유가 뭐 한 20만 원 될 것 같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 50만 원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나누셔서 여기 합리적으로, 물론 은행에 저축도 하셔야 되고요. 은행에 저축도 장기적으로 좀 갚아가야 되는, 뭐 은행 담보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갚아가는 거는 좀 짧게 가실 필요성이 있고요. 은행 쪽으로 가시고, 중장기적으로 가실 때는 보험회사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걸 좀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간단하게 좀 이제 해지연금 표를 만들었는데, 이제 40세 남자가 10년 납입니다. 매월 15만 원을 준비를 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무해지기 때문에 납입 기간 중에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없어요. 영원. 그래서 5년, 10년 채울 때까지는 납입 원금은 180만 원, 540만 원, 900만 원 했는데 해지환급금이 0원입니다.
물론 사망보장금은 5천만 원이 준비가 되시는 거고요. 5천만 원 준비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망일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납입하는 기간 10년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이 없다. 빵프로다. 그래서 요거는 꼭 주의를 하셔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10년을 채웠다. 딱 10년 납입이 끝났죠. 원금 1,800만 원. 내 해지환급금이 얼마? 약 2,100만 원 정도. 뭐 2,100 몇십만 원인데 그 밑에 자리는 뺐고요. 약 2,100만 원. 그랬을 때는 해지환급률은 116%가 되시는 거고요. 그냥 5년을 더 두셨어요. 당장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돈을 놔뒀다. 그러면 원금은 동일하시죠. 원금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1,800만 원 동일하신데 이자가 또 붙습니다. 보험회사는 은행에 놔두면 복리로 이자를 계속 개드리기 때문에 약 2,300만 원, 200만 원 이자가 붙었죠. 5년 동안. 그냥 은행에 뒀는데 사망보장은 계속 5천만 원이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환급률로 따지면 해지환급금은 127%. 뭐 거기다가 5년을 더 두었다라고 하면 원금은 마찬가지로 1,800만 원, 해지환급금이 약 2,600만 원. 그래서 144%까지 가고요. 30년 경과를 했다. 그러면 원금 동일하시고 해지환급금은 약 3천만 원. 그러면 166%. 물론 이제 30년, 뭐 40년, 50년 뒀다라고 하면 더 이제 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은 중간에 이 보험은 해지를 하시면 무조건 손해다. 그래서 무조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10년은 꼭 유지를 하셔야 돼요. 꼭 유지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는 금액을 하시면 안 좋으신 거고요.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좀 저렴한 돈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은행의 이자보다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뭐 가입 나이는 이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15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시고 70세까지 가능한 종신보험이고요.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으로 일반 보험 종신보험 대비해서는 뭐 한 20% 이상 저렴하다. 그리고 납입 기간 후에는 해지환급금이 이제 확정금리죠. 변동금리가 아니고 확정금리로 보증을 해드리고요. 이제 복리계산이에요. 보험회사는 단리계산이 아니고 복리계산. 이제 복리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는. 이자가 뭐 1%, 2% 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또 쌓이다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저축보다는 이제 장기 저축 시에 굉장히 유리하다. 단기 저축 시에는 뭐 유리하진 않고요. 장기 저축 시에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사망 보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사망하고 나중에 납입 기간 후에는 저축, 뭐 해지를 하던가 또는 중도 인출을 통해서 저축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꼭 사망만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시고 사망도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저축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물론 뭐 연금 전환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뭐 굉장히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연금 전환보다는 나중에 뭐 일시금을 찾으시든 아니면 중도 인출을 통해서 내 자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품들을 좀 하나쯤 좀 저렴하게 금액을 저렴하게끔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이프라닝 강의 시간에는요. 저금리에 뜨고 있는 무해지 종신보험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꼭 지켜야 될 가정에 있는 가장분들이라면 더욱더 주목하실 정보예요. 오늘은 정말 저렴한 종신보험을 만나봤는데요. 일단 사망보장은 기본이고요. 2.5%의 확정금리를 복리로 불려나갈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까지 벌어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0%대 금리로 사상 최저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사망보장 그리고 수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4월에 보험료가 뭐 7, 80%의 보험은 거의 다 올랐다고 하는데 이 보험은 다음 주까지는 아직 오르지 않았다고 하니까 빠르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종신보험을 만나봤는데요. 이런 종신보험보다는 일반 저축보험이 이율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율 부분을 좀 비교를 해주시겠어요? 네. 통상적으로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뭐 1년짜리 적금 같은 경우에 뭐 1%대 중후반, 2% 특판 나오면 뭐 굉장히 뭐 많이 몰린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은행보다는 금리가 뭐 0.5%든 1% 정도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보험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은행보다는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플러스를 주는 게 있고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은행에서의 적금을 드릴 때는 사업비를 떼지 않아요.
사업비를 떼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그대로 붙는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 중에 또 특히나 초반에는 사업비라는 거를 많이 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은행에 적금을 준비를 하실 때는 뭐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좀 짧게 가시는 플랜으로 은행을 가시는 게 좋고 좀 중장기적으로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보실 때는 보험회사를 좀 길게 봤을 때는 이자나 이런 것들 또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때는 좀 보험회사 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보험 상품이 금리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대신 보험에서 사업비를 떼니까 회사별로 사업비를 떼는 비중이 다 다르다고 하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 이렇게 이율이 높은 데에 비해서는 사업비를 덜 뗀다고 하니까 상담 받으시면 큰 도움 얻어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좀 돈을 넣어놔도 안전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종신보험의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예금자 보험은 종신보험,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데 종신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뭐 물론 그렇다고 뭐 5천만 원이 넘는 금액 뭐 1억, 2억이 되더라도 보호를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예금자 보호법이 그렇습니다. 뭐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종신보험도 예금자 보호 가능하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오늘 무해지 종신보험을 만나봤는데 여기에 사망보장 이런 기능 말고 암이나 수술 같은 특약을 같이 넣으면 어떨지 궁금한데 같이 넣는 게 좋을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이 보험은 이제 사망보장하고 저축 쪽만 좀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런 종신보험, 생명보험사의 뭐 암특약이라던가 뭐 뇌 심장 수술비 관련 이런 특약들이 최근에 나와 있는 손해보험사보다 보장의 폭이 좀 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료도 비싼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해서 보장성 보험, 내가 뭐 암보험이나 뭐 뇌 심장 관련 질환에 뭐 손해보험사 알뜰 뭐 통합 무해지 보험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보험은 뭐 사망 보장하고 저축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종신보험은 사망 그리고 저축 위주로 생각하시고 가져가시고요. 건강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따로 구성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성에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최동원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일반 종신보험보다 무려 30%까지 저렴한 그런 무해지 종신보험을 만나봤고요. 결혼을 하고 내가 이제 가족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가장분들 한 30, 40대 분들께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사망보장을 가져가면 은행보다 훨씬 유리한 2.5%의 확정금리를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재테크 할 만한 곳도 너무 없는 만큼 두 가지를 모두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험료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오르지 않은 회사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면 내게 맞는 보험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자녀보험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입니다. 오늘 박수원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박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자녀보험, 어린이 보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만기를 가입할 때 다 달라서 3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게 좋은지 10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게 좋은지 저희에게도 좀 문의를 주시거든요. 네. 이 부분을 오늘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녀보험, 저희 속히 말하는 요새 어린이 보험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30세 만기 혹은 100세 만기 두 분 다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원래 재작년까지는 만 20세까지만 가입이 됐던 보험인데 만 3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게 가능 폭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성인보험 대비해서 뭐 가입 금액이라든지 암 진단금, 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진단비들이 다소 높게 책정이 돼서 높은 대신에 보험료는 조금 더 저렴한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어린이 보험, 자녀 보험이 네. 20세까지 가입이 가능했다가 네. 이제 뭐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어린이가 아니어도 30세만 안 되면 가입이 가능한 것 같아요. 보장도 유리하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입만 할 수 있다면 알아볼 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일단 만기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보통 5살, 6살 아이 기준으로 지금 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아이가 어리다, 유치원생이다 혹은 초등학생이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애기인데 100살까지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30세, 애기가 다 컸을 때까지만 보장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아이한테 납입을 맡긴다든지 그러신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이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애매한 나이인 것 같아요. 30세, 그러니까 그때 보험을 우리 아이가 제대로 다시 가입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왕 가입하는 거 100세까지 길게 가입하는 걸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비교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보험은 제가 다른 고객님들한테 비교를 드릴 때 핸드폰과 같다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보험회사는 계속 난항이고 좋은 상품들은 계속 나오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좋은 특약들은 계속 나오는데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나는 제일 좋다고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돼서 더 좋은 게 나오고 더 좋은 게 나오고 근데 보험도 핸드폰과 똑같이 저희 핸드폰도 사용하시게 되면은 또 2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시고 망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신데 그거랑 동일하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세 만기다 혹은 뭐 100세 만기다 이렇게 선택하시기가 좀 애매하시겠지만 그 보험도 계속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 좀 리모델링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고 더 좋은 특약은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면 보장과 보험료, 납입 기간이나 만기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표로 좀 비교를 네, 해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일단 30세 만기 기준에서도 똑같이 납입 기간은 5년에서 25년까지 가능하세요. 뭐 나이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만약에 아이다, 뭐 갓 태어난 아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25년까지 납입이 선택이 가능하실 거고 납입 기간이 초과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만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100세 만기도 동일합니다. 근데 동일한 부분에 의해서 그 보장 기간이 저희가 70년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보험료는 거의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는 저렴하니까 30세 만기로 가입을 미리 해 놓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남자 기준, 5살 남자 기준으로 보험을 좀 가입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의료실비 같은 부분에는 일단 1번으로 준비되어 있을 게 의료실비 부분인데 의료실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꼭 100세 만기로 같이 가져가셔야 되고 일단 혹은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4만 원에서 5만 원, 많게는 7만 원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뭐 암진단금이 1억, 뭐 어린 나이에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1원이라도 저렴할 때 보험을 가입하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억 혹은 1억 5천까지도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제가 가져온 표를 살펴보면 30세 만기 기준 5살 아이 기준으로 보면은 암진단금 동일하게 담보는 동일하게 넣어왔는데 보험료 차이 보시면은 44,000원, 뭐 11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세요. 일단 2배 이상 차이가 나시는 부분이라 아이한테 11만 원 성인한테도 11만 원 투자 안 하는데 아이한테 보험료로 11만 원이나 납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30세 만기, 100세 만기 명확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물론 가입 금액 자체는 30세 만기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아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
보험이 끝나고 나서 20년 혹은 15년 기준으로 재가입이 가능한데 이제 그때 당시 나이로 재산출이 돼서 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또 한 번 비갱신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30세가 돼가지고 새로 네.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을 때 그때 뭐 혹시나 병력이 생길 수도 있겠고 그쵸.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결국은 내가 내는 보험료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기준으로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아까 앞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30세 만기는 동일한 보험료로 따지게 된다면은 훨씬 많은 특약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저희는 보험은 저는 항상 과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내 아이에게 보험료를 얼마나 납입을 해줄 수 있는지 부모님들의 적정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너무 뭐 과하게 1억 이렇게 막 나는 무조건 보장을 많이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좀 큰 틀로 잡아보시면은 3대 진단금 같은 경우 뭐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전에 발병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보험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특약들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혹해서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일단 보장이 많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니까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끌릴 거예요. 근데 대신에 30세 만기는 아이가 30세, 피보험자가 30세가 되고 나서 그 나이에 재산출돼서 보험을 재가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세 만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5년부터 25년, 30년까지 납입 기간을 설정해 놓으시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납입할 보험료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반대로 30세 만기보다 가입 금액이 조금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보험료가 싸다고 그런 것만 보고 가입을 했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자녀보험 가입할 때 꿀팁이 있다면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는 제가 주로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시청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아파도 입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원 일당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오, 예. 일단 1번 의료실비가 기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보험을 준비하실 때 입원 일당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으로 이득을 보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아이가 아파서 부모의 상심이 클 때 조금이라도 보험에서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의료실비, 병원비 이외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이 일단 입원 일당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3대 진단금은 왜 준비를 해야 되냐? 성인들 같은 경우에 내 아이는 암 벌써 안 걸려, 뇌질환 안 걸려, 심장질환 안 걸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3대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시는 이유 자체가 저렴하니까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저렴하니까. 단돈 1원이라도 저렴할 때 그냥 미리 비갱신으로 좀 준비를 해놓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원 일당 챙겨가시고 그다음에 3대 진단금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중에는 어떤 걸 추천하시는 걸까요? 네, 저는 명실상부하게 100세 만기 상품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보험료는 조금 차이가 있으실 수는 있는데 저희 아이가 20살 혹은 뭐 15살, 25살 정도 됐을 때 더 이상 부모님들이 짊어질 그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미리 지금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나이에 부모님들이 그 일을 해서 돈을 버실 나이에 보험료를 미리 납입하시고 그다음에 아이가 20살 혹은 25살이 됐을 때 보험을 더 이상 납입 안 하시는 부분이 부모님들한테도 훨씬 나으실 것 같고 자녀분들한테도 훨씬 괜찮은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팁까지 정리해 주셨어요. 입원 일당과 실비는 꼭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당장의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 보험을 준비할 때는 30세 만기보다는 100세 만기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30세 때 만약 다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요, 그때 그 사이에 병력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가입할 때 오히려 보험료는 커지고 보장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니까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박수현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실시간으로 전화나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그 보험을 가입한 게 있는데, 예. 그 CI 보험을 갖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 내용이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전화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올해 예. 정확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41예요. 40대 초반 되셨고요. 특별한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건강하시고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CI 보험인 것 같은데 CI 보험에 대해서 지금은 좀 이해를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저도 주변에서 한번 확인을 계속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럼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 어떠세요? 보험료도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금. 부담되지만 보장 대비 적절한지도 살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40대 초반이신 남성분께서 2건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2013년도에 2건 가입해 놓으셨는데요. 한화생명의 CI 종신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험 모두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지금 납입되는 보험료 24만 원이 좀 넘는 상황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지금 2가지 보험을 갖고 있는데 잘 설계된 건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주변에서 CI 보험이 좀 걱정된다고 하셔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최동원 전문가님 살펴보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제 보내주신 증권은 저희가 잘 살펴봤고요. 보험을 보니까 2013년도에 종신보험 1개, 그다음에 실비보험 1개 이렇게 2개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때 아마 뭐 아시는 분들 와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뭐 종신보험 1개 하고 손해보험사 실비보험 하나 하고 그래서 조합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조합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 왜냐하면 뭐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조합을 하셨는데 지금 보험료가 지금 한 24만 원 돈 내시는 것 같아요. 종신보험 20만 원에 저기 메리츠화재 실비보험이 4만 원. 네, 이 상품을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구성하시고 지금 40대 물론 이제 뭐 몇 년 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30대 때 가입을 하셨을 당시에는 보험료가 조금 높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이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상품 자체는 금액적인 부분은 뭐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긴 힘들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 내가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러면 뭐 당연히 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메리츠화재 상품 뭐 알파플러스를 보니까 실비보험이 90% 입원비 5천만 원에 뭐 골절 화상 배상 책임 입원비까지 해서 요 메리츠화재 상품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계세요. 4만 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잘 네네.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제가 좀 되시는 게 뭐 주위에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CI 보험이 안 좋다, 뭐 보험료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CI 보험이 좀 비싼 건 맞아요. 일반적인 종신 뭐 최근에 나와 있는 예전에는 뭐 무해지 종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있는 일반 종신 보험보다 조금 더 비싸게 만든 게 CI 종신이거든요. 이제 그게 왜냐면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내가 사망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병이 걸리면 뭐 암이라던가 뭐 뇌 심장 관련 큰 병이 왔을 때 사망하기 전에 큰 병이 왔을 때 치료를 먼저 받는 게 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보험회사에서 종신보험인데 큰 병 걸리면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죽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그 아무래도 조금 더 종신보험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뭐 젊었을 때 그거보다 좀 어릴 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보호하는 상품으로 나와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흔히들 아는 저희가 제일 큰 병이 암이잖아요. 암이 예. 걸리면 이 주계약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에 50%를 선지급 받을 수 있어요. 2,500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데 암이 걸렸어요. 혹시라도. 그러면 이걸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좀 웃기죠. 그러니까 암보험, 일반적인 네. 암보험은 내가 암이라는 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게 돼 있잖아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받게 돼 있는데 이 CI 종신은 약관을 만들 때 이게 종신이 아니고 중대한 질병에 암이 포함이 되는데 이 암이 어떤 거냐, 종류가 어떤 종류의 암이냐, 몇 기냐, 뭐 암이 또 이제 초기가 있고 중기, 말기가 있잖아요. 초기냐, 중기냐, 네. 말기냐, 종양 센치가 몇 센치냐, 뭐 전이가 있냐 없냐 이거를 따져 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못 받는 분들이 있어. 근데 못 받는 분들은 대부분 초기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진단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건강검진도 2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초기 진단 받고 내가 암 걸렸어. 그럼 아무래도 이게 뭐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치료비를 받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에 뭐 주기약 있고 또 뭐 재사망, 뭐 수술비 특약, 성인질환 특약이 있는데 성인질환 특약에는 또 뭐 뇌출혈, 뭐 뇌경색도 안 되는 뇌출혈만 또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지금 보험은 20만 원을 내면서 내가 좀 굉장히 잘 가입을 했다 보기는 좀 힘들어요. 네,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도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 하나생명 CI중심보험 20만 원을 내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 예.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지금 실비보험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3대 진단금이라고 하죠. 뭐 암, 뭐 뇌졸중, 뇌혈관, 허혈성, 그다음에 수술비 이런 걸로 하시면 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40대이시면 그러면 지금 기존에 내는 것보다 암에 대한 보장 범위, 뭐 뇌 심장에 대한 보장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고 100세까지 또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존 보험을 정리를 하고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지출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네네.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전화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주변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걱정을 하신 대로 지금 가지고 계신 CI보험은 20만 원이라는 정말 큰 돈에 대비를 해서 보장을 정말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과감한 정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비갱신으로 8만 원을 알짜 보장만 챙겨드렸거든요. 뭐 3대 진단비, 네네. 수술비 이것저것 다 넣어도 전체 보험료는 절반으로 뚝 줄어들고 그리고 보장은 몇 배로 가져갈 수 있게 리모델링 도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주변과 비교해서 내 보험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저에게 증권 보내주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드리고요. CI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확인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는 나이는 30대고요. 예. 보험을 지금 3개 가입되어 있는데 그게 예. 좀 잘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보험 가입하시고 이렇게 확인 받으시는 건 오늘이 처음이세요? 네. 네, 잘 봐드릴게요. 그럼 지금 30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30대 초반이에요. 35살.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아프시거나 병력, 우려되는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으시고요. 그럼 보험료는 어떠세요? 보험료는 지금 납기도 좀 길고 보험료가 세서 네, 너무 좀 보험료가 부담도 되고 그래요. 또 갱신형도 있어서 네, 조금 지금 오른 보험료도 있나요? 네? 가입할 때와 대비해서 좀 보험료가 오르셨나요? 네. 얼마나 오르셨나요? 지금 한 10,000원 안쪽 올랐는데요. 예. 네, 그래도 이게 조금씩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쭉 오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자세하게 도움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0대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일단 2018년도에 KB손해보험 내 맘을 아는 암보험과 메리츠화재 M드라이브 운전자 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까지 지금 납입되는 보험료 30만 원이 좀 넘는 상황이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아픈 데는 없으시지만은요, 3건의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험료도 30만 원이 넘는 데다가 앞으로 갱신되는 부분까지 걱정이시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박수원 전문가님께서 도움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증권 잘 살펴봤고요. 네. 일단 하나하나씩 좀 짚어나가 드릴게요. 일단 KB손해보험에 있는 내 마음을 아는 암보험. 일단 납입기간 30년이시고요. 그다음에 만기는 100세 만기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암진단금, 뇌졸중, 심근경색 이렇게 3가지 있으세요. 일단 3대 진단금 굵직한 부분은 이 정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상해사망금이 1억 6천만 원이 들어가 있다. 혹시 자녀분이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자녀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살이에요. 아이가 어리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망금 부분도 조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 부분이 있고요. 네. 일단 그러면 이 KB손해보험 내 마음을 아는 암보험의 상해사망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때 당시에 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 연계의 사망 조건이었을 거예요. 암, 뇌, 심장을 가입하려면 뭐 상해사망을 얼마 이상 가입해야 가입을 시켜주겠다. 이런 연계 사망 조건이 있을 건데
저희 그 상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왜냐하면 상해로 사망할 확률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보험료를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없으실 거고, 그다음에 암 입원일당 수술비, 항암 치료비 이런 부분, 암 관련된 특약들이 보험료가 조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 30년 납입이시니까 35살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한 2년 전쯤 가입을 하셨으면은 저희 은퇴 시기까지도 납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납입 기간도 너무 긴데다가 보험료가 30년 납에 대비해서 저렴한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리츠 화재 M드라이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년 납 10년 만기 25,000원에 가입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 배상 책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운전자 특약이라고 하면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비금, 변호사 선임 비용, 대물벌금, 그다음 요새 나온 대물벌금하고 그다음 벌금 이렇게 4가지 특약을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 4가지 특약은 기껏 해봐야 지금 시청자님 나이에 하면은 많아봤자 6,000원이면은 보상 그 가입이 다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25,000원이라는 부분은 6,000원에 뭐 적립보험료가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어서 만기 환급금을 같이 구성하신 부분 같거든요. 요 부분도 6,000원이면 가입하실 부분을 25,000원까지 내고 계시니까 요 부분도 좀 정리해서 하나로 묶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KB손해보험 내 마음을 아는 안보험과 메리츠 화재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정리해서 물론 건강상의 이상이 없다고 하시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하나로 묶어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의료 실비가 들어가 있는 이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하나 있으세요. 네. 그 보험료가 20년 납 종신에 19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일반 사망금 1억 원이 들어가 있어서 또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 아이 때문에 뭐 사망금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 아이를 위해 좀 준비를 하셔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일반 사망금,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금,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또 저희가 안 필요하다고 안 가져갈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좀 정해서 뭐 60세 때는 얼마를 받고 70세 때는 얼마를 받고 이런 식으로 정기보험 형태로 사망금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의료실비 부분은 꼭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료실비보다 2015년도 가입 당시의 의료실비가 보장금액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유지를 하시고 일반 사망금, 보험료가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금을 좀 감액을 해서 최소 단위로 가져간 다음에 정기보험 형태로 사망금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 손해보험사 통합상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20년 납 비갱신으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20년 납 아까 전에 30년 납을 하시던 거에 비해서 일단 연납수가 그 납입 기간이 10년이나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을 하면은 이게 회차 수가 엄청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생명에서 가입되어 있던 뇌출혈이나 이런 그 범위가 좁은 보장 범위가 좁은 부분들을 빼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다 빼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기보험 형태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납입 기간도 줄여가지고 비갱신으로 가져가신다면 그 보험료도 훨씬 더 절약되는 부분으로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청자님. 보험료가 10만 원 이상 줄어드는데 보장은 그래도 괜찮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30만 원 많이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오르죠. 그리고 또 30년 납으로 정말 납기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앞으로의 부담을 생각해가지고 실비만 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렇다고 보장이 딱히 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질환 진단비도 크게 키워드리고 그리고 또 3개로 나눠 가입돼서 좀 중복된 부분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네. 다 없애면서 보험료는 한 10만 원대로 줄어들면서 보장도 커지고 납기도 10년 줄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2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납기가 너무 긴 것 같아서 부담이 되거나 혹시나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내야 되나 해서 함부로 해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함부로 해지는 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전문가 꼼꼼한 상담 후에 리모델링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로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24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8살 고등학생 아들, 20세 만기 자녀 보험만 있는데요. 지금 다른 보험으로 바꾸는 편이 좋을까요? 라고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최동원 전문가님, 20세 만기의 자녀 보험, 지금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바꾸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2년 남으신 거잖아요. 18살이시면 이 20살 만기면 이제 2년 남았는데, 물론 이제 만기 채우시고 바꾸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보통 이제 비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어릴수록 보험료가 더 저렴하거든요. 만기는 어쨌든 100세 만기예요. 그러면 20살에 가입하면 20살부터 20년 내면 40살까지 내고 100세 만기. 18세에 내면 18세부터 38세까지 20년 내고 100세 만기. 근데 보험료는 더 싸요, 지금이.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만기가 돼서 만기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다. 근데 지금 한 2년 남은 시점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뭐 손해가 아니냐. 근데 해지 환급률은 상으로는 해지가 될 수 있는데, 납입 기간이나 뭐 전기납이었다라고 하면 돈 내는 거 대비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경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요게 좀 팁을 하나 드리면, 당연히 뭐 실비보험 하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3대 진단금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시는데, 빠지는 암 없이 일반암, 그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20살 미만은 뇌혈관 허혈성 3천만 원 뭐 이제 최대치로 가입할 수 있는 것만큼. 왜냐하면 이게 성인들이 되면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은. 그렇기 때문에 3대 진단금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암, 뇌혈관, 허혈성 으로 보장 범위 넓은 걸로 준비를 하시고, 납입 기간은 보통 20년 납을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좀 특약을 많이 넣다 보면 보험료가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10만 원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납입 기간을 25년 납이나 30년 납으로 좀 길게 잡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클 때까지 뭐 대학교 가고, 뭐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군대 제대하고 하면 직장 생활 뭐 26, 7, 8에 한다. 그럼 그 이후에 넘겨주면 되거든요. 이미 어렸을 때 좋은 보험을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그걸 계속 연결해서 내시면 돼요. 보험료는 싸게 해서. 그래서 3대 진단금 넣고, 거기에 뭐 수술비 특약이라든가 뭐 골절 화사, 뭐 나중에는 뭐 운전자 보험 뭐 그건 좀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만기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2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가입하시는 게 무엇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 빠지는 것 없이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고요. 다음 문자도 살펴보시죠. 326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데요. 의료실비에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박수원 전문가님, 이분이 아직 실비가 없으신 것 같은데 약을 드셔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 제 답변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는 고혈압, 고지혈증 너무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드시고 복용을 잘 하셔서, 의사의 소견서는 물론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약 꾸준히 드시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보험 가입도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대신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부분에 있어서 질병 관련된 부분이 할증 심사가 되는 부분은 좀 있겠지만,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라도 가입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고혈압 약을 드셔도 충분히 실비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보험들이 병력이 있어도 가입의 문턱이 낮아졌으니까 저희에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